안동, 직동. 나침도. 아주 봐. 1km,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오다. 그래, 저걸 해서 먹는 거지. 강훈아, 강훈아. 이 안에 사랑이 그에 있는 사람.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피해당하는 경우가 잠시 있어요. 후 그 사람의 좌회전입니다. 생각이 포함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책 갖고 와서 막 부추 고 그렇고 막 그러지 마. 나도 안 그래. 나도 여러분 나보다 내 책을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 책에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새로운 방식이지. 경로로 안내합니다. 근데 책에 나왔다 이 말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읽고 나는 이걸 반대로 해야겠네라고 생각해야 되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건 아닌 거예요. 매사의 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답을 내는 사람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자, 이 두 가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는 경제적 독립이에요.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당장 일을 하러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잖아요. 약 600m 앞 여수 9차로에서 송파, 판교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우측 두 번째 차로를 진행하세요.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세상에서 사장만 혼자 유일하게 사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사수가 없다 보니까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요. 이건 물어보면 경쟁자의 사장이 제일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도 배울 데가 없다고. 나는 그 역할의 일부를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선생의 역할로 와서, 내가 회장님이 아니라, 회장은 내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나를 회장이라고 그러지, 회장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담임 선생님, 여기다 뭐 명찰 어떻게 5반 담임, 4반 담임, 5반 담임 선생님이라고. 담임 끝나고 만나면 나는 여러분들의 담임쌤, 사장에 관련된 담임쌤. 그러니까 이렇더라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그냥 지적 체계 하나지 지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순전한 지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딛고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어제 북고 선택에서 비유를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내 책을 읽거나 내 아이디어를 듣고 사고의 지평선이 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커졌어. 내가 농사를 지니까 설명할게. 내 밭을 가꿔서, 밭을 밀어서 그 안에 곡물을 자랄 수 있도록 밭을 갈아낸 정도에 해당돼요. 그럼 뭘 심어야 돼? 그냥 놔두면 다시 잡초가 자라고 나무가 자랄 테니까. 뭘 심는 과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넓혀졌을 뿐이고, 넓혀진 거 안에 무엇을 심을까는 여러분이 결정할 때, 이게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내 스스로 심어서 나와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업 말면 내가 멋있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지금 미리 얘기하자면, 나는 여러분이 나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배운다는 과정은 내 어깨를 딛고 사고의 여행을 넘어서 다른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울타리를 벗어나야 돼. 내가 만든 규칙이나 내가 만든 방식이나 내가 가르친 거를 벗어날 정도로 딛고 넘어간 다음에 울타리 끝을 달려서 저기 지평선까지 뛰어가서 내가 안 보일 때까지 뛰어가서 그 안에 여러분의 성을 다시 쌓아야 돼요. 여러분의 울타리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고 나서 나를 잊어야 돼요. 그게 완벽한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나서 이 두 가지를 가지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사업가인데도 엄청 행복한 단계에 들어가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지난 15년 동안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로 되게 미안한 일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수천 명이 연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수천 명이 관련되어 있고 그렇게 다양한 복잡한 일에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다고 미안할 정도예요. 이 두 가지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 독립을 이룬 것, 즉 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장들이 바꿔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경제적으로 절대 독립 못하거든. 물론 사장은 어려우면 직장이 가도 못해요. 직장이 어려움과 사장이 어려움이 동시에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잘 해결하면서 기업인으로 가면 저것들이 다 가질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한 상태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지 않은 약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600m 자유, 앞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어떤 권위에도 굴복당하지 잠시 않는 후 정신,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또 저 상태가 저는 현실적으로 가장 행복한 상태의 유추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장이 돼서, 좋은 기업이 돼서 저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회사가 아무리 돈을 벌고 규모가 커져도 이거 못하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항상 바쁘고 항상 복잡하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이런 사람이 약 있습니다. 600m 앞에서 사업에서 지하철로 성공하는 뿐만 아니라 진입하세요. 삶에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 방향에, 아까 기업인이 되는 과정은 우리의 삶이 하나의 단계에 넘어가는 거고 그걸 넘어선 도구로 끌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업으로 잘 성공하고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이루면 내 인생을 나한테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인생을 나한테 선물해 주기 위해서 기업가가 돼야 되고 장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한테 선물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고, 여러분 보호할 수 있어요. 자본이 많으면.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사장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혜택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기만 해요. 자,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사업을 말리거나 사업을 해보지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이 가문의 첫 번째 일종의 사업 시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과 가문의 가난을 끌어내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맡게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국가에 세금을 내고 단 한 명을 고용을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되게 큰 중요한 일을 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장들을 세속의 성직자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사람 월급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그리고 내가 세금을 추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돈을 내가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고결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 이미 성직자예요. 그래서 나는 사장을 세속의 성직자라고 봅니다. 이 표현을 내가 왜 쓰냐면 나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기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까 지옥으로 만들까는 우리 결정이에요. 여기를 천국에 만들게 마음먹고 주변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하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고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업인들이에요. 여러분이 회사를 굉장히 잘 만들고 좋은 복지체계와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시각을 키우고 아주 좋은 사업거리를 만들어내면 그러면 그 복지와 환경이 바로 천국으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직원들이 몇십 명쯤 됐을 때 한번 우리가 회사 안에서 그 야유회를 한번 했었는데 뒤에 정원에서 거기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뛰어다녀요. 애들이 막 이제 아빠 엄마 이렇게 회사 직원들이니까 와서 같이 뭐 바베큐 먹고 하는 장면을 내가 뒤에 테이블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애하고 나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5살짜리 6살짜리 애들이 막 뛰어노는데 근데 내가 저의 인생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애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아빠를 어떤 포지션에 올리든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제 운명이 바뀌어요. 잠시 후 지하철도로 여러분 진입하세요. 하나하나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직원의 입장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세속의 성직자를 넘어선다. 아주 삶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굉장히 옳게 잘 사용하고 좋은 회사를 만들어내면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세속의 성직자라고 이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진짜. 60km 과속 단속하는 공장을 데다. 인수하자마자 제일 급하게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실나무를 사다가 동네에 있는 과실나무를 사고 한 인수를 했어요. 미국에는 그런 좋은 나무가 없어요. 불나무 좋은 게 없고 신고배도 없고 그다음에 사과나무도 마땅한 거 없고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다 농장에다 심은 거예요. 농장에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지금 막 심은 나무가 혹은 옮겨놓은 심은 나무가 일상적으로 거기서 오래 자랐던 나무보다 약 4배 정도의 600m 앞 힘이 시속 60km 단속 4배 구간입니다. 정도의 영양분이나 4배 정도의 힘이 있어야지 거기서 안 차는 500m 앞 무언가씩 60km 옮겨간다는 건 엄청 도로망처럼 차들 나무조차도 야속하는 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사 오면 스트레스 받는 게 4배 더 받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렇게 옮겨와서 뿌리를 그 땅에 밟고 약 열매를 600m 잎새를 앞에서 내려면 분당 4배 세무서 정도의 분당 양분이 구청 나오면 중앙 그 공항이면 뿌리가 지하철도로 이 진입하세요. 뿌리가 약하면 멀쩡하게 다 자라는 것 같은데도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리는 데까지 2년, 3년, 4년 기다려야 돼요. 혹은 열매가 열려도 너무 쉽게 떨어져요. 60km 과속 그러니까 우리 단속하는 이것도 데다. 삶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가치가 나타나요. 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결과가 안 나타난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뿌리는 뭐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관계, 잠시 후 가족, 지하철도로 지역사회, 진입하세요. 정보 수집 친구, 구간이오다. 내 나의 자존감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언가를 열려고 해도 열매가 열지도 않고 꽃이 피어도 2년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열매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다음 결실을 잃어먹은 안내까지 가치로 계속 전환이 안 돼요. 직진입니다. 나무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고 체계에서 철학의 체계가 나와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일의 가치를 느끼는지, 내가 왜 가족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약 가치 기준이 나온 600m 다음에 앞 신호 무엇을 위반 하면 및 시속 정말 좋은 열매가 60km 될 수 있어요.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불확실 상태에서 무엇을 500m 하면 앞 여는 것도 60km 한데 신호 위반 결실이 과속 없거나 단속 구간이오다. 열어놓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열지도 않거나 그냥 시간만 보내고 몇 년 고생해도 이루어지지 차 않거나 이런 세우면 안 흔하게 일어나요. 되는 데오다. 그러니까 뿌리를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뿌리 자체가 가족 관계이기도 하고 혹은 자기네 철학 체계일 수도 있어요. 사업도 철학 체계 안에서 해야지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무에서 제가 그런 거를 배웁니다. 다섯 번째. 거기도 제 농장에도 겨울이 있어요. 60km 겨울이라고 해봤자 진짜 추운 겨울.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거기도 제 농장에도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라고 해봤자 진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사는 사람한테는 반팔 입고 다닐 정도의 겨울인데 그래도 가끔 얼기도 하고 그래요. 서리도 내리고. 야채 중에 상추는 가장 얇은 야채. 정말 종이짝지라고 우리가 손으로 누르면 물기가 쭉 해가지고 그냥 뜯어져 버리잖아. 물로 조금만 더 열심히 있어도 녹아버리는 게 상추예요. 근데 이상하게 상추는 아무리 추워서 온도가 얼을 정도의 온도가 돼도 상하지를 않아요. 그 안에 상추가 얼지 않게 하는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님, 그러니까 야채 중에서 60km, 가장 어린 야채인데 60km, 멀쩡해. 신호 위반 과속 단속 대신 이 구간이 정도 오다. 추위, 즉 얼음이 어느 정도의 추위에 오렌지 나무 20년짜리가 죽어버려요. 뿌리채 죽어버려요. 그래서 원래 이거 제가 이거를 비유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는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흑수저잖아. 그런데 흑수저에 대해서 투덜거릴 게 없어. 나는 흑수저가 금수저보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금이나 은, 동 끓이려면 뭐다 쓰는 줄 알아요? 그 그릇 안에 넣습니다. 흙은 금을 품어서 그 안에 가둘 수가 있는 게 흙이에요. 우리가 흑수저이거든요. 상추 같은 사람들. 나머지 다 오렌지야. 그냥 금방 죽어버려. 환경 변하면. 우리 절대 안 죽는다고. 흑수저 투덜거릴 필요 없습니다. 흑수저 안에다 금을 집어넣으면 갖다 끓여버리면 먹어요. 약 600m 앞 정자사거리에서 분당 수서로 괜찮아. 방면 우회전입니다. 8시간에? 이어서 123m 앞 우회전입니다. 500m 앞 아까 말한 호소나무가 굉장히 60km, 많은데 신호 위반 멀쩡하게 과속 잘 단속 자라던 구간이 오다. 호소나무가 아침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통나무 쪽 내 몸보다 훨씬 더 큰 가지들이 그냥 쩍 잘라져서 바람이 불 일도 없는데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 300m 상당히 앞 자주 정자사거리에서 근데 가서 그 분당 나무 수서로 가만 보면 방면 안에가 썩어져. 우회전입니다. 밖에서 이어서 볼 땐 전혀 몰랐는데 123m 안에 앞 구멍이 우회전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그것을 잘라낸 거예요. 얘를 안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가지가 자기의 잠시 일부 후 한 3분의 1, 2분의 1 우회전입니다. 되는 나무를 다 이어서 잘라버립니다. 123m 잘라서 앞 떨어뜨려버려요. 그리고 우회전입니다. 다시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자연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어떤 더 크고 싶거나 더 성장하고 싶으면 나도 내 몸을 자르는 경우처럼 그런 극단적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크고 지금 이 나무가 100년, 200년 자라려면 그 가지 못 깎고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그래서 그걸 구간이 잘라서 오다. 다시 세 가지를 키우더라도 그걸 잘라내 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정말 중요한 의지를 표현하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나쁜 것,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없애야 돼요. 없애지 않으면 중간에 다 공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 자체도 이게 인간이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나무도 저렇게 자기 가지를 잘라내고 다시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나무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는 꿈의 크기가 대단하다면 그 대단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어떤 것들을 잘라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용기일 수도 있고 결단일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제가 닭을 되게 많이 키우는데 많아봤자 150마리 있는데 야! 그래도 알이 많이 나올 때는 몇십 개씩 오사장 나와요. 여기 있었구나. 지금 내가 맨날 농담으로 혼자 먹기 너무 많고 팔긴 적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친구들 계속 주니까 아니. 약간 좀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 그냥 계속 주자니 좀 그렇고. 또 야, 안 주면 언제 또 주지 이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또 그걸 팔자니 또 내 인건비가 안 나와 또. 그거 한 박스 해봤자 20개짜리 잘 받으면 12불 받는데 10,000원씩 받는데 또 나가서 그걸 팔자니 내가 그냥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닭을 지금 줄일까 더 늘릴까 차라리 더 늘려버릴까 고민이 한참 많은데 닭을 키워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닭을 키우는 이 닭장 안이 나는 그 닭들이 아마 어쩌면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할 수 있다고 봐요. 가장 안전한 상태에 놔도 있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지들이 나가서 마음껏 벌레 먹고 뛰치고 돌아다니고 저녁 때 해 떨어지기 전에 해가 막 지려고 하면 그때쯤 퇴근해요. 퇴근해서 다 횟대 가서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잘 노는 거예요. 어디 막 모래덩이 가서 뭐 등록도 하고 벌레도 잡고 다니고 뱀도 쫓아다니고 뭐 이런 거 다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낳는 알이니까 품질도 되게 좋고 그랬죠. 근데 그중에 이제 닭들을 키워보면 수탉들이 암탉 12마리에 수탉 1마리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뭐 남자들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인간 세상도 좀 그랬으니까. 근데 이 수탉들 중에 대장이 있어요. 그 중에도. 그러니까 12마리당 1마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7, 8마리가 지금 수탉이 있는 거예요. 수탉 그 안에서 대장이 있는데 이 수탉들의 행동을 보면 밖으로 나가서 암탉들을 끌고 나가서 자기가 먹을 자리를 찾아대요. 먹이나 뭐 먹을 게 있으면 구구구구 그러면서 여기 먹을 게 있다고 바위 동동동동 부르면서 춤을 춘다고. 그럼 새끼들이나 암탉들이 와서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딴 데 가서 또 먹이 찾아갖고 먹이 여기 있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먼저 다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탉이 절대로 먼저 먹는 일은 그때 이상해. 나 수탉이 밥을 먹는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일 통통해. 뭘 처먹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눈 뜨고 볼 때는 먼저 먹는 적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리더는 이게 수탉에서 리더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마 혼자 뒤에서 다 챙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암탉과 새끼들이 수탉의 보호를 받고 같이 자라는 거를 그 안에서 보는 거죠. 공동체로. 수탉들이 정말 그렇게 보면 되게 착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험이 있거나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닭장에다 일찍 퇴근하려고 닭들 보고 빨리 퇴근하라고 졸을 때 있거든요. 그럼 들판 다닐 때 막대기로 막 이렇게 두드리고 다닌다고 들어가라고. 그러다 늦게 들어가는 거나 어제 뒤늦게 놀다가 막 혼자 놀래갖고 방향 못 잡으면 암탉들이 나타나면 수탉이 막 안절부절한다고 걔가 들어올 때까지. 막 지가 나서서 나랑 싸울듯이 덤비려고 하기도 하고 얘가 닭장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걸 챙겨야 되니까. 분명한 리더예요. 먹을 거 지가 먼저 안 먹고 다 챙겨주고 위험이 있으면 나서주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수탉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8번째. 작년에 해바라기를 좀 심었는데 재미를 봤어요.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올해도 해바라기 심었는데 근데 지금 막 꽃이 폈어요. 나 오기 전에 막 피더라고요. 해바라기 너무 예뻐요. 나는 해바라기가 그렇게 이쁜 꽃인지 사실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 해바라기가 왜 또 어렸을 때는 꽃에 대해서 그렇게 감정이 없잖아요. 특히 뭐 10대 이럴 때는 지가 꽃인 줄 아니까 뭐 지나가는 꽃을 볼 리가 있나. 근데 20대만 지나가도 20대, 30대만 돼도 꽃에 대해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특히 나이가 더 들면 꽃 되게 좋아하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회사도 꽃 회사가 지금 있는데 그 꽃 회사 꽃 매장에 가보면 40대, 50대 아저씨들이 얼마나 꽃 사러 많이 오는지 몰라. 아마 여자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득템사는. 막 40, 50 넘은 아저씨가 전화기장 사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꽃에다가 사진 찍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가 봐요. 그 꽃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하니까 좀 바로 그 얘기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해바라기가 우리가 알기로는 해를 바라봐서 해바라기잖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 꽃을 심기 전까지는. 근데 어느 날 사진을 찍으려 보니까 해바라기 꽃 뒤편에 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찍은 사진도 내가 인스타에 올린 게 있어요. 뒤를 배경으로 해서. 이상하다. 나는 해바라기가 해 따라서 이렇게 슥 돌아서 해바라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건 아침에 잠깐 바라보는 거고 지 맘대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이 사실은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평범한 사고, 평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들이 약 600m 생각보다 아닌 게 앞에서 되게 많다는 우회전입니다. 걸 거죠. 이게. 이어서 13m 앞 그리고 목적지 우리가 누군가를 막 주변입니다. 바라보는 것, 쫓아다니면서 바라보는 것, 이게 만약에 해바라기가 해만 계속 쫓아보다 바라봤다면 제 생각엔 해바라기가 그렇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타거나 아니면 그 성질을 다 하지 못하니까 적당히 하는 느낌이에요. 적당히 바라보고 그 다음부터 등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이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일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순해요.